오늘은 원피스 밀짚모자 해적단의 명장면 탑 10위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위 드레스로자에서 공개된 루피의 기어 포스입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드디어 패왕새끼리의 대결을 도플라밍고와 벌이던 루피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로우부터 베라미까지 골로 보내버린 도플라밍고를 보며 너와 너의 세장이 방해된다며 기어 포스라 외쳤습니다. お前と鳥かごが俺の邪魔だ。ギアフォース。 기어 세컨드 때처럼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들며 루피는 기어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무장색팔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근육 풍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인화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운드맨으로 변신한 루피는 전신이 고무화가 되었으며 바닥에서 계속 튕겨지고 있는데요. 도플라밍고가 기어 포스를 보고 비우스나 스프링 같은 탄력으로 도플라밍고를 쳐날려버렸습니다. 다음 11위 고잉메리호와의 이별입니다. 고잉메리호는 워터세븐에서 운행불가 판정을 받으며 루피와 우솝이 싸우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는데요. 애니에스 로비에서 CP9을 쳐부순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구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배가 없어 탈출이 불가능한 순간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라구나에 버려졌던 고잉메리호가 루피 일행을 구하러 왔으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탈출에 성공하자 메리오는 마지막 힘을 다하였는지 반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루피는 아이스버그에게 다시 메리호를 고쳐달라 부탁하지만 아이스버그는 이미 너희와 만나기 전 모든 조치를 했던 상황이라 말하고 이제 메리호를 놔주라 얘기합니다. 眠らせてやれ。すでにやれるだけの手は尽くした。 결국 메리호를 보내주기로 한 밀짚모자 일당은 메리호를 불태워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며 배에도 영혼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메리호와 대화를 나누며 밀짚모자 일당은 메리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10위 상디의 빌어먹을 은혜입니다. 상디의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붉은발 제프는 과거 여객선을 습격하다 우연히 상디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디가 자신의 꿈과 같은 오올블루를 찾는 것을 알고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때 상디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며 무인도로 남게 된 두 사람이었지만 제프는 상디에게 남은 식량을 모두 줘버리고 자신의 다리를 절단해 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 루피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돈클리크 해적단을 물리치며 루피가 상디에게 동료로 제안하나 상디는 제프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하는데요. 상디의 마음을 알고 있던 제프는 어설픈 연기를 하며 상디를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마지막 이별 순간에 제프가 상디에게 감기 조심하라 말하자 상디는 눈물을 흘리며 제프에게 빌어먹으려 해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オーナーちゃん、長い間クソお世話になりました。 다음 9위 루피가 천룡인에게 분노의 펀치를 날려버린 장면입니다. 최악의 세대로 샤본디 제도를 방문한 루피는 인어인 케이미와 하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샤본디 제도에서 케이미를 납치당하며 경매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천룡인을 날려버리면 버스터콜이 발동한다는 얘기에 나미는 경매를 낙찰받아 케이미를 되찾아오려 하였는데요. 하지만 흔치 않은 인어를 본 천룡인 카를로스 성이 원큐에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노빠꾸 루피는 케이미를 찾으러 가나 이를 하찌가 막으며 문어인 게 들통나버리는데요. 카를로스 성이 하찌를 쏴버리자 루피는 눈이 돌아가며 망설임 없이 천룡인 아구창을 날려버렸습니다. 다음 8위 징베의 빅맘사나 탈퇴입니다. 어인섬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가기 전 징베는 사황 빅맘의 사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포네그리프까지 가져다주며 빅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루피가 다과회를 망치러 온 시점에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빅맘에게 자신의 수명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는데요. 빅맘은 거래에 응하며 징베의 수명을 가져가려 하지만 단 1초의 수명도 뺏지 못합니다. 빅맘이 당황해하자 징베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래 해적왕의 동료가 사황 나부랭이에게 겁을 먹을 소냐라며 수명을 거두지 않겠다면 잔을 돌려주겠다 얘기합니다. 좀생이 빅맘은 그럼 이제 적이겠지라며 공격을 날려대었습니다.
다음 7위 나미의 눈물을 본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나미는 아론 일당에게 돈을 모아 자신의 마을을 구하려고 하였었는데요.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던 아론은 해군에게 정보를 흘리며 해군은 숨겨둔 나미의 돈을 찾아냅니다. 일생을 바쳐 모은 돈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나미는 눈이 돌아가고 노지코는 총을 맞게 되는데요. 나미는 아론에게 찾아가나 개무시를 당하며 마을 사람들은 아론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나미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자신 어깨에 있는 아론 문신을 칼로 찌르는 중 루피가 다가옵니다. 울고 있는 나미에게 루피가 다가오자 나미는 도와달라 말하는데요. 루피는 밀짚 모자를 씌워주며 당연하지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걸어가는 곳엔 상디, 조로, 우솝이 싸울 준비를 하며 루피는 아론에게 찾아가 면상에 주먹을 날려버리네요. 다음 6위 루피의 기어 세컨드입니다. 해군대장 아오키즈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한 루피는 워터7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느꼈는데요. 그리고 로빈을 구하러 간 첫 CP9과 싸움에서 함께하고 싶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짜내었다며 브루노에게 넌 이제 날 따라올 수 없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어 세컨드를 보여주었는데요. 기억 세컨드. 자신의 기술은 모두 한 단계 진화한다 말하며 보여준 기어 세컨드는 혈관을 모두 펌프처럼 수축시켜 신체의 속도를 증가시킨 기술이었습니다. 육식의 고수들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육식의 달인이자 문문열매 능력자인 블루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문열매 능력자인 브루노는 철괴로 방어하지만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5위 조로의 아무 일 없었다입니다. 스릴러파크에서 게코모리아를 쳐부순 밀짚모자 일당에게 또 한 명의 칠무회가 다가왔는데요. 당시에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쿠마가 나타나며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칠무의 쿠마까지 상대하기엔 버거웠던 걸 알고 있던 조로와 상디는 루피 대신 자신의 목을 가져가라 다투었는데요. 뒤치기로 상디를 기절시킨 조로는 자신은 세계 제1의 검사가 될 남자라며 자신의 목으로 퉁쳐달라 하였습니다. 조로의 부탁에 쿠마는 루피의 피로와 고통을 빼버리며 조로에게 버텨보라 하였는데요. 조로는 장소를 옮겨달라 하며 정면으로 달려가고 쿠마는 사라졌습니다. 겨우 서 있는 조로에게 깨어난 상디가 어떻게 된 거냐 묻자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何もなかった。 다음 4위 비비와 헤어짐입니다. 크로커다일을 물리친 밀짚모자 일당은 왕녀 비비에게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에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왕녀로서 나라를 떠날 수 없던 비비는 떠나는 밀짚모자 일당을 보러 절벽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자신을 동료라 불러주지 않겠냐며 눈물을 흘리는 비비와 그 말을 들은 해군들은 설마 왕녀가 해군의 동료냐고 의심하였는데요. 여기서 동료라 말하면 죄인으로 잡혀갈 비비를 위해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커다일 일당과 싸울 때 표시해놓은 동료의 표식을 보여주며 비비에게 동료인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3위 초파와 히루루크의 벚꽃입니다. 과거 괴물 취급받던 초파에게 유일하게 신뢰를 남겨준 닥터 히루루크는 심장병을 갖고 있었는데요. 숲을 가득 채운 벚꽃을 보고 마음이 씻기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히루루크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처파와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불치병과 초파가 준 독버섯을 먹은 히루루크는 이시이시 비사들이 모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와포루의 함정에 빠지나 다행이라 말하고 자폭하였었는데요. まったくいい人生だった。 히루루크의 죽음 이후 7년 뒤 루피가 나타나며 떠나가는 초파를 위해 닥터 쿠레아가 히루루크의 꿈이었던 분홍색 벚꽃 눈이 완성된 걸 보여주었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닥터 쿠레아와 처파는 눈물을 흘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위 조로의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입니다. 세계 제1의 검사를 꿈꾸던 조로는 초기 생각보다 빨리 최강검호 미호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름을 알렸던 조로이지만 미호크는 과도로 조로를 상대해주며 격차를 보여주었는데요. 큰 실력 차이에도 물러서지 않는 조로를 보고 미호크는 흑도로 조로를 상대해주었습니다. 何を。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는 말과 함께 미호크는 조로를 베어버렸는데요. 이후 조로를 인정한 미호크는 언제든 이 자리에서 널 기다려줄 테니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는 얘기를 들으며 조로는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미호크는 루피와 조로를 보며 멋진 콤비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도도負けねえか 마지막 1위 니코로빈을 구하러 간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과거부터 여러 해적단을 괴멸시켜오며 살아온 로빈은 진짜 동료라고 생각하는 밀짚모자 일당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로빈은 자신 때문에 세계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까 염려되어 모든 걸 포기한 뒤 CP9에게 루피 일행의 안전을 보장받고 잡혀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밀짚모자 일당은 애니에스 로비까지 찾아오는데요. 루피는 170개 가맹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부의 깃발을 저격킹에게 쏴버리라 말합니다. 알려받았다! 깃발이 불태워지며 밀짚모자 일당은 세계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너에게 직접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루피는 살고 싶다고 로빈에게 말하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로빈은 자신의 마음을 내비추며 밀짚모자 일당은 세계 정부와 싸움을 시작하고 당당히 로빈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生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